자,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우리 민중군, 서현양, 그리고 화면 너머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 노동경제학에서요. 노동 수요 파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생산함수가 바로 그 노동 수요 이론 전체를 딱 받치고 있는 뭐랄까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단추만 제대로 끼우면 앞으로는 정말 훨씬 수월해질 거란 얘기죠. 자, 그럼 다들 정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작전 계획이에요. 이 순서대로만 쭉 따라오시면 생산함수 별거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임무부터 시작해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 도대체 왜 몇 명의 직원을 뽑으려고 할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면요.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 기업이 뭘 어떻게 만드는지, 즉 기업의 기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자, 교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파생수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서현 양 느낌이 좀 오나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생겨난 수요?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업이 직원이 예뻐서 아니면 심심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니까 바로 그 생산 활동 때문에 파생되어서 노동력이 필요해진다. 이겁니다. 이게 노동 수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격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업이 가진 생산 기술의 모든 비밀이 담긴 설계도, 바로 생산함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어요. 생산함수는 그냥 요리 레시피 같은 거예요. 밀가루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넣으면 빵이 몇 개 나온다 하는 것처럼 노동자 몇 명, 기계 몇 대 투입하면 물건이 몇 개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기술 설명서입니다. 자, 화면에 크게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해독해야 할 암호예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노동경제학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식 하나에서 전부 시작됩니다. 자, 같이 한번 뜯어보죠. 민중군, 처음 보면 이 알파벳들이 좀 낯설죠? 네, 박사님. Q, E, K.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짱 박사, 아주 좋은 질문이요. 모르는 건 바로바로 물어봐야죠. 자, Q는 기업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 즉 산출량을 뜻해요. 그리고 E는 employee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투입된 근로자 수, 즉 노동력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K는 독일어 카피탈에서 온 건데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 살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노동 E와 자본 K라는 재료를 넣었을 때 산출량 Q라는 요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함수, 이게 바로 생산함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공장이나 기계 N은 그대로 두고 직원 E를 1명, 2명 이렇게 계속해서 뽑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전체 생산량 Q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 변화를 아주 멋지게 설명해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이에요. 첫 번째 타자는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우린 이걸 줄여서 MPL이라고 부를 거예요. Marginal Products of Labor.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한계, 즉 한 명 더입니다. 새로운 막내 직원이 우리 팀에 합류해서 생산량을 얼마나 더 늘렸을까? 딱 그 한 명의 순수한 기여분을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표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아까 봤던 그 딱딱한 공식이 이 숫자들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직원을 한 명씩 늘려갈 때 총 생산량은 물론이고 평균 생산, 그리고 방금 배운 한계 생산이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표에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보이세요? 세 번째 직원을 뽑았을 때 한계 생산이 무려 40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한두 명일 때보다 3명이 되면서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효율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죠. 시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 개념은 노동의 평균 생산, APL입니다. Average Product of Labor. 이건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냥 전체 생산량을 직원 수로 나눈 거예요. N분의 1이죠. 우리 회사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한 명당 몇 개나 만들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말하자면 회사의 전반적인 생산성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로 된 표를 봤죠? 이제 이 숫자들을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바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던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짜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노동경제학 시험 준비하다 보면 정말 지겹게 보게 될 그림이죠. 위아래로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이는데 처음 보면 머리 아파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그림이 제일 쉬워질 겁니다. 자, 먼저 위쪽 그래프 A 패널을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바로 총 생산 곡선입니다. 모양이 특이하죠? 완만한 S자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어느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완만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지만 나중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기계는 한정되어 있으니 생산량 증가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박사님, 질문 있어요. 그럼 아래쪽 B 그래프에서 한계 생산 곡선 MP는 왜 저렇게 볼록한 산 모양이에요? 이야, 우리 서연 양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수학 체감의 법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생산성이 오르다가도 결국 한정된 공간과 기계에서 사람만 계속 늘리면 새로운 한 명 MP가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위대한 법칙을 저 언덕 모양의 곡선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곡선, MP와 AP 사이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 평균이 80점인데 새로 전학 온 친구가 100점이에요. 그럼 반 평균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가죠. 반대로 전학생이 60점이면 반 평균은 내려가겠죠? 똑같습니다. MP가 AP보다 위에 있으면 AP를 끌어올리고 아래에 있으면 끌어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MP 곡선은 반드시 AP 곡선의 가장 높은 최고점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100%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생산의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약간 공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경제학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기업은 이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박사님, 근데요, 솔직히 이런 곡선 모양이나 관계 같은 걸 아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건가요? 짱 박사,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중군이 드디어 이 모든 공부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기업은 학문하려고 생산함수 공부하는 게 아니죠. 기업의 존재 이유,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이윤 극대화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생산함수, 한계 생산, 평균 생산에 대한 지식은요, 전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이윤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번 돈에서 쓴 돈 빼는 거죠. 왼쪽의 PQ는 총수입, 즉 매출액입니다. 물건 가격 P 곱하기 판매량 Q이죠. 여기서 비용을 빼야겠죠. 첫 번째 비용은 WE, 바로 인건비입니다. 직원 한 명당 임금 W 곱하기 직원 수 E예요. 두 번째 비용은 RK, 자본 비용입니다. 기계를 빌리거나 쓰는데 드는 돈 R 곱하기 사용한 기계의 양 K이죠. 결국 기업은 이 이윤이라는 값을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직원을 몇 명이나 뽑아야 가장 좋을까? 바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바로 불이타입니다. 교과서 구속탱이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툭 튀어나오는 문제들, 특히 노동경제학은 계산 문제도 많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든 이 생산함수, 한계 생산, 수학 체감의 법칙 같은 개념들은요, 노동경제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기둥과도 같아요. 이 기본 원리를 정말 뼛속까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꼬아져 나와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지식은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노무사가 되어서 마주할 수많은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사고의 틀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기본기만 탄탄하면 어떤 불이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